서울에 사는 58세 김영두 씨는 연금을 받기 전까지 오랜 시간이 남아 최근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재취업은 쉽지 않았고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기에도 아직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김 씨는 어느 한 유튜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구독자가 무려 50만 명 정도가 되는 유튜브 채널이었는데 구독자들에게 같이 투자를 하자며 투자 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튜브의 말을 들어보니 김 씨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돈만 넣으면 이자를 은행 이자의 5배나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당장 김 씨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 씨는 투자를 할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걸 자기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왜 알려주지 하는 의심을 하면서도 그래도 구독자 50만 명이나 되고 자기 얼굴도 밝히고 하는 유튜버가 사기를 칠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씨는 큰 맘 먹고 1억 원의 돈을 투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투자를 하려고 하니 두려움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김 씨는 혹시 몰라 유튜버가 말하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는 그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다른 전문가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김 씨가 찾아간 전문가는 김 씨에게 이건 말도 안 된다며 절대 돈을 투자하지 말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래도 얼굴 공개하면서 이렇게 구독자도 많은 사람이 설마 사기를 치겠어요? 전문가는 김 씨에게 요새 그런 사람들도 많다며 어쨌든 절대 투자를 하지 말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그래도 미련이 생겨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유튜브를 찾아갔습니다. 댓글에는 그 유튜버의 말대로 했다가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가? 김 씨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김 씨는 결국 1억 원 대신 100만 원 정도만 넣어보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약속대로 이자 지급이 되더니 갑자기 이자 지급이 중지되었고 출금조차 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튜버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더니 결국 영상도 더 이상 올리지 않은 채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김 씨는 그제서야 사기임을 깨닫고 신고를 하러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던 김 씨는 1억 원을 덜컥 투자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 씨는 경찰서에서 관련 범죄를 다루는 부서로 찾아갔습니다. 김 씨는 자초지종 자신이 당한 수법에 대해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경찰은 최근에 유튜브를 보고 나서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한 퇴직자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가 경찰서에 간 그날 김 씨 말고도 많은 피해자들이 뒤에서 줄지어 신고 접수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집으로 떠나지 않고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떤 사기를 당하셨어요? 김 씨가 말을 건 50대 여성 최 씨는 지난 4월에 우연히 부동산 펀드로 큰 수익을 얻었다는 일반인의 투자 후기를 담은 유튜브 영상을 시청했다며 자신이 당한 사기 수법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가 본 유튜브 영상은 100만 회의 조회수가 넘었고 수백 개의 긍정적인 댓글, 영상 속 주인공의 일상생활을 담은 브이로그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최 씨는 이게 사기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들어보니 김 씨가 당한 수법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최 씨는 영상 댓글에 소개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해당 업체의 부동산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됐고 투자금 반환을 거절당하고 나서야 사기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1,000만 원을 1억으로 만드는데 154일밖에 안 걸린다는 말을 믿었던 내가 바보죠. 최 씨도 처음에 이 말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댓글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 방식으로 똑같이 돈을 벌었다는 말을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렇게 자기도 수익을 봤다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들이 고용한 알바들이었습니다. 즉 거짓으로 이 방식으로 돈을 번 척하며 순진한 다른 시청자들이 이 수법에 걸리도록 미끼를 던진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 해지를 하려고 했지만 어디를 봐도 해지하는 버튼이 존재하지 않았고 고객센터로 전화해 문의를 했더니 이게 뭐 어디 신탁에 맡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은 해지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은퇴한 분들이 가장 많이 사기를 당하는 곳이 바로 유튜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유튜브 조회수가 100만이 넘고 댓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이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댓글을 봤을 때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만약 댓글로 이렇게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에 무지했던 분들이라면 사기를 당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갈 것입니다. 최 씨가 당한 사기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기꾼은 유튜브에 부동산 재테크 채널을 개설해서 정상적인 영상들 사이에 일반인이 출연한 홍보 영상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위장의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 나온 일반인은 고용된 배우로 추정되었고 불법 업체에 대한 홍보뿐 아니라 자신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브이로그 영상도 함께 게시해 신뢰를 주면서 조작 의심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기꾼들은 다른 유명 업체를 사칭하며 부동산 차익거래, 부동산 펀드로 안전한 고수익 투자가 가능하다고 홍보했습니다. 이들은 8시간마다 0.5%의 수익률, 즉 월에 57%의 수익률을 아비트라지 거래로 안겨줄 수 있고 부동산 펀드로도 3개월에 36%의 수익률을 줄 수 있다며 시청자들을 현혹했습니다. 게다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원금이 보장된다며 약정기간 6개월로 중도해지 시 원금의 90%를 공제한다고 안내했지만 당연히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사기꾼들은 치밀하게 배우까지 고용하고 댓글 알바까지 동원해서 실제로 돈을 번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 하면 손해인 것처럼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시간이 지나면 법이 바뀌어 지금이 아니면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지금 당장 투자를 하게끔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구독자가 아주 많아도 얼굴을 공개하고 촬영을 해도 댓글에 관련된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도 사기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구독자가 많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은 절대 하나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최 씨는 자기 차례가 되어 신고 접수를 하러 갔고 김 씨는 뒤에서 기다리던 분에게 다가갔습니다. 최 씨가 말을 건 사람은 퇴직한 지 1년 된 61세 강 씨였습니다. 어디서 사기를 당하셨어요? 김 씨의 질문에 강 씨는 유튜브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강 씨도 최 씨와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통해 사기를 당했습니다. 강 씨는 이전부터 즐겨보던 투자 관련 유튜브가 있었는데 무려 62만 명까지 구독자가 쭉쭉 늘어갔다는 이야기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전부터 이 유튜브를 꾸준히 시청해왔기에 강 씨는 해당 유튜버와 왠지 모를 내적 친밀감이 생겨나게 됐고 자연스럽게 신뢰감도 쌓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원래 투자 자문을 제공하던 유튜버였고 좋은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던 유튜버였습니다. 살던 집도 팔아 투자했는데 강 씨는 억울함에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62만 유튜버는 어느 날부터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자신의 유튜브로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강 씨는 자신이 욕심이 너무 많았다며 자기의 삶은 투자한 그날 이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갈려버렸다며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강 씨가 겪었던 일도 마찬가지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벌어졌던 사기입니다. 실제로 62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는 유튜브 강의와 광고 등으로 확보한 전화번호 900여만 개에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건 뒤에 원금의 20배, 운명을 바꿀 기회,
아파트 팔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코인을 매수하라는 문구들을 써가며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별도의 지주회사를 세우고 그 밑에 6개의 유사투자 자문법인, 10개의 판매법인을 두고 총괄 및 중간관리, 코인 발행, 시세 조정, 코인 판매, 자금 세탁 등 역할을 분담한 15개의 조직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미 주식과 코인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는 수익 전망이 좋은 코인으로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며 2차 피해까지 일으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지어 가짜 명함과 대포폰을 동원해 금융감독원으로 사칭을 했고 피해 보상을 해주려면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속인 뒤 이를 건네받아 신용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기에 당한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중장년층으로 파악이 됐고 한 분은 12억 원까지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강 씨처럼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판매해 투자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수법에 당한 피해자는 무려 1만 5천여 명에 달했고 피해 금액이 무려 3,256억 원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례를 통해 내가 아무리 오래전부터 지켜봐왔던 구독자가 많은 유튜브라도 전부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유명 유튜버라고 말을 하면서 아무에게도 안 알려주는 정보라면서 투자를 유도해도 절대로 내 목숨과도 같은 돈을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강 씨도 신고 접수를 하러 갔고 김 씨는 잠깐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서 입구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있던 사람이 보였습니다. 강 씨는 가방에 있던 음료수를 하나 건네며 이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강 씨가 말을 건넨 사람은 56세 장 씨였습니다. 혹시 유튜브로 사기 당해서 오셨어요? 장 씨는 어떻게 알았냐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 씨는 김 씨가 건넨 음료를 마시더니 트림을 하고는 곧장 흥분하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 씨는 재개발 빌라 사기 유튜버에게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4에서 5년 뒤에 시세 차익 3억 정도, 8에서 10년 뒤에는 10억 정도의 차익이 발생한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이 남성은 유튜버가 가계약금 500만 원을 입금해야 실제 매물을 보여주겠다고 해서 가계약금을 미리 보냈고 거기다 지적재산권이다 뭐다 하면서 수수료 1,000만 원까지 요구해 보내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입금을 했던 장 씨는 입금 후에 현장을 가보니 말했던 매물이 없었고 자꾸만 계약했던 빌라가 아닌 엉뚱한 빌라만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이후 장 씨가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말했더니 그 유튜버는 잠적을 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구치소에 들어가 있대요. 근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결국 중요한 건 돈을 돌려받는 건데 가능성이 희박하다네요. 장 씨가 구독한 유튜브는 유명세를 타던 유튜버 오박사였고 이 오박사의 주종목은 30에서 40년 전에 지어진 빨간 벽돌 빌라였습니다. 여러분은 빨간 벽돌 오박사를 이전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 실화탐사대라는 방송에도 나왔던 재개발 빌라 사기꾼입니다. 이도 실제 있었던 사기 사건입니다. 이 사기꾼은 서울 경기도권의 오래된 빨간 벽돌로 된 빌라를 소액갭으로 미리 사두면 몇 년 뒤 몇 억이 오를 거라며 유튜브는 물론 TV에까지 나와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남 구시가지, 목동, 인천 쪽 빌라들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기꾼은 장 씨가 당한 것처럼 가계약금 500만 원에 지적재산권 1,000만 원을 입금받은 뒤 건물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거나 엉뚱한 건물을 보여주며 돈만 받고 잠적을 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사실 이런 초기 재개발의 경우 건물이 얼마나 노후됐는지와 접도율 등을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초기 재개발 투자는 말 그대로 초기 재개발이기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확률도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재개발하기로 된 지역이라면 다른 인근의 지하철 등이 세워진다는 등 좋은 소식이 있는지 임대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은지도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물을 미리 찜해두기 위해서 부동산의 구체적인 사양과 상태를 확인하기도 전에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는 너무도 당연하지만 마음이 급하거나 정보가 많이 없으신 분들, 여기서도 또한 설마 얼굴 공개하고 방송에까지 나온 사람이 사기를 치겠어 라고 그저 신뢰하기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김 씨는 장 씨와 인사를 건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 씨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정말 사기 수법이 참 다양하다는 것을 느꼈고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며 어떤 사기 수법들이 더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집에 있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저녁도 거른 채 김 씨는 네이버와 구글에 유튜브 사기라고 검색해본 후 뉴스들을 하나씩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의 예상보다도 훨씬 다양한 사기 종류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김 씨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달러 펀드로 대박을 내주겠다며 유명 유튜버 계정을 모방해 투자를 유도하고 돈만 챙겨 달아난 사기였습니다. 이 사기꾼은 유튜브에 7분짜리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가 크게 오르자 달러로 펀드에 투자해 고수익을 내준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연금형 달러 펀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사기꾼은 주식과 같은 상품에 투자하는 대신 안정성과 추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달러 펀드가 지금 시기에 제격이라며 안전한 투자라는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 월에 2.3% 이자, 연간 무려 20%가 넘는 고수익을 내걸며 즉시 원화로 돈을 입금하라고 부추겼습니다. 이들은 또한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운영했는데 이 홈페이지에는 달러와 유로, 엔화 등의 외화 표시 수익률들이 그럴싸하게 게시되어 있었고 글로벌 투자자를 위한 배너까지 만들어 다른 외국인들도 이 홈페이지에서 투자를 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하지만 실제 들어가 보면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건 한국인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홈페이지 자체가 너무 그럴싸하게 만들어져서 정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기꾼들은 이제 홈페이지마저 다른 문제 없는 유명 홈페이지만큼의 퀄리티로 제작해 피해자들의 의심을 지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그럴싸하게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어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정말 꼼꼼하게 확인을 하는 분들은 사기꾼들이 만든 홈페이지를 꼼꼼하게 체크하다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에 달러 펀드 사기꾼들이 만든 홈페이지를 자세히 보면 생산제조, 금융 등 투자 대상을 두루뭉술하게 표현해놔서 실제로 어디에 돈이 투자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사기꾼들에게 당한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1억 원의 거액을 입금했던 어느 한 투자자는 투자를 하고 나서야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했습니다. 피해 투자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 했더니 금액이 다 소진돼서 투자금을 돌려줄 수가 없다는 대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신고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렇게 돈을 입금해버린 순간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대부분 이 사기꾼들은 배우를 고용해 얼굴 마담을 세워놓고 자기들은 뒤에 숨어 경찰이 추적하기 힘들게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놔서 잡기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빠져있던 김 씨에게 아내가 저녁을 먹으라고 재촉했습니다. 김 씨는 저녁이 중요한 게 아니라며 이제는 아내를 옆에 앉혀 또 다른 기사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아내도 알아야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며 오늘 있었던 일들과 자기가 배운 어떤 사기들이 있는지 아내에게도 말해주었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집에 있으면서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김 씨보다 많았기 때문에 더욱 경각심을 키워줘야 했습니다.
김 씨는 다른 기사를 하나 찾았습니다. 이번에 김 씨가 본 사기 유형은 두바이 커피 원두 사기였습니다. 이 사기에 당한 피해자는 최근 어떤 유튜브 영상을 접한 뒤 수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투자 후 자꾸만 걱정스러웠던 마음이 든 투자자는 그제서야 인터넷에서 이 투자가 안전한 투자인지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늦어버린 때였습니다. 이미 거래소와는 연락이 끊긴 상태였고 같은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인터넷에 자기가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비슷한 피해의 글을 올린 것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커피 원두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커피 원두에 투자하는 합법적인 투자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커피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이용해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입니다. 커피를 좋아하고 자주 마시는 분들은 이런 커피 투자를 자기와 맞는 투자라고 생각해 관련된 투자에 관심을 보입니다. 이 사기꾼들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하루 1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며 부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광고만 해주면 돈을 입금해주는 간단한 업무라고 속이고 이후에는 더 돈이 되는 업무를 해보지 않겠냐며 이때부터는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입금해달라고 하고 미션을 완수하면 10만 원의 10배, 즉 100만 원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사기꾼들의 특징은 커미션 비용으로 처음에는 10만 원을 요구하고 미션을 성공하면 약속대로 10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은 20만 원을 요구하고 마찬가지로 성공하면 200만 원 보상을 주고 그 이후에 1000만 원 단위의 큰 돈을 마지막으로 요구하고 입금을 받으면 보상을 주는 대신 잠적을 해버리는 방식을 택합니다. 초반에 적은 돈으로 신뢰를 쌓다가 피해자가 완전히 넘어왔을 때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입금을 받자마자 잠적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초반에는 약속을 잘 지키는 것 같아도 항상 의심을 해야 하고 점점 더 많은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한다면 이는 거의 100% 사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기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피해자 김 씨는 지난 4월에 우연히 문자 한 통을 접하고 연예인 인지도를 올리는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업무는 정말 쉽고 간단했습니다. 아이돌 가수가 나온 영상을 보고 화면을 캡처해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올리면 끝이었습니다. 건당 5천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보다 쉬운 부업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대화방 안에 사람들도 정말 많았고 실제로 입금도 됐기 때문에 김 씨는 신뢰가 쌓였습니다. 그렇게 쏠쏠이 돈을 벌다 그 대화방의 관리자는 이번엔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다며 대화방의 사람들에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는 이번엔 선입금을 요구했습니다. 돈을 많이 넣을수록 더 많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관리자는 말했습니다. 김 씨는 약 230만 원을 보냈지만 그제서야 뒤늦게 사기임을 눈치챘습니다. 사기꾼들은 환급도 안 해주고 또 한 번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손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면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내와 함께 기사를 찾아보던 김 씨는 이 밖에도 멕시코 채권 투자 사기, 주식 하락장에 고수익을 내준다며 돈 챙겨 튀는 사기 유튜버 등 정말 유튜브에도 사기꾼들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튜브를 안 볼 수는 없으니 김 씨는 절대 유튜브를 보며 그 어떠한 투자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김 씨가 여러 말을 듣고 뉴스를 찾아보면서 느낀 것은 모르면 당하기 쉽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새로운 사기 수법이 있을 때마다 항상 공유해줬습니다. 요새는 유튜브 채널을 돈 주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은 구독자가 많은 유튜브 채널을 10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사들인 뒤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는 구독자가 많으면 신뢰하게 되지만 이렇게 구독자 많은 채널을 돈 주고 사서 운영하는 사기꾼들이 많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기꾼은 실제 은행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은행원이라고 속인 배우를 고용해 예적금 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피싱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피싱 사이트는 앞서 두바이 원두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실제 은행 사이트와 유사하게 꾸며서 실제 은행에서 금융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요새는 사기꾼들이 유튜브 알바를 고용해 구독자 수를 늘리거나 영상 조회수를 증가시키는 작업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고의적으로 조회수와 구독자를 올리고 심지어 댓글까지 가짜로 작성해서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이 속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많다고 구독자가 많다고 혹은 댓글에서 진짜 돈을 벌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사기를 왜 당하냐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조금만 더 벌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나 100만 원만 더 벌면 좋아하는 골프도 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등의 욕심이 생기는 순간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사람은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기라는 의심이 잠깐 들어도 모든 것을 그저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당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실제로 많은 사기들에 휘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는 유튜브를 안 보는 연령대가 거의 없습니다. 유튜브는 이제는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노년층 사이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제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70세 이상 10명 중 8명이 이제는 유튜브를 본다고 합니다. 사기꾼들은 언제나 사람이 많은 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튜브는 이제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기 좋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사기꾼들이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 미리미리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유튜브에서 사기꾼들이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 가끔씩만이라도 뉴스를 검색해 보거나 유튜브에서 관련 뉴스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